수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삼가함수 방정식과 분수식 파트 들어있는 이야기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개별 질문을 받아봐도 뭐 일단 기본적인 삼가함수 풀이는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일단 사실은 이 총정리의 목적이긴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그것만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넣어놨는데 일단 질문을 받아가면서 풀이를 잡아가면서 마지막에 있는 좀 고난도 유형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필수 개념이지만 거기 뒤에 있는 두 문제는 이제 거의 모의고사에 출제가 돼도 거의 4점짜리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유형이 한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따가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72번부터 오늘 방정식, 분수식부터 자, 이거 풀다가 좀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면 그걸로 복습도 좀 하고 점검 좀 해볼게요. 질문! 자기 기준 빠른 번호 질문하시면 그걸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105번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혹시 질문 요청 빨리 하시고 85번 85번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85번입니다. 자, 85번은 일단 x의 범위는 우리가 원래 많이 풀던 방식대로 그죠? 한 주기 정도 준 것 같고요. 2파이까지. 그리고 이제는 뭐 여러분 경험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을 그렇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꿔야 되겠죠? 보시고 더하기 3 사인 3은 넘길게요.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일단 정규부터 하시면 마이너스 2 사인 플러스 3 사인 마이너스 1 되겠네요. 0이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푸는 게 풀이하기 편할 겁니다. 3 사인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되고요. 2, 1, 1, 1 마이너스. 그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식 쓰면 사인 x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되겠습니까? 자, 진행하면 y는 sin x를 그려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그어보면 되겠죠. 주어진 범위만 sin x를 그려보면 많이 그려봤으니까 y는 sin x가 따라오니 85번이니까 자, sin x가 이렇게 생긴 그림일 것이고 빵이 뚫어주시고 2파이 파이 0 되겠죠. 그렇죠? 얘가 말하는 2분의 1 여기 있을 거고요. 근이 두 개 있네요. y는 마이너스 1 여기 있겠죠? 여기 근이 한 개 있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바로 근을 구하면 2분의 3파이 근 하나 구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는 2분의 1이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 이제 6분의 파이 라인이죠. 이런 것도 천천히 파악할 수 있겠죠? 사인이 2분의 1은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겠죠. 6분의 5파이. 그래서 그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총 3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아! 1이네요. 땡큐. 알겠습니다. 인수를 잘못했군요. 1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여기 y는 여기 있네요. 이제는 땡큐. 2분의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2분의 3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가 나오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98번. 98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98번입니다. 자, 98번은 y는 코사인 x와 y는 8분의 1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1차에서만 됐겠죠. y는 코사인 x와 y는 8분의 1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그때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사인 그래프가 어차피 이제 그 위에 1, 1을 찍어가는 그래프일 것이고, 그죠? 아래쪽은 마이너스 1을 찍어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범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알겠죠? 대략적인 범위를 체크할 때 요 직선이 그죠? y가 언제 1 되냐? 그게 기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x의 8을 y가 되는 거니까 얘가 8,1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지나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 직선이 y가 1일 때가 x의 8일 것이니까 얘와 얘를 지나니까 범위를 대충 마이너스 8부터 8까지만 그리면 파악은 다 될 거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그려볼 때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니까 그때 2파이라면요 파이가 3.14쯤 되기 때문에 대략 6.28쯤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얼추 3파이까지 그리면 그게 한 9점 몇 될 거니까 그렇죠? 대략 한 넉넉하게 3파이까지 그려놓으면은 뭐 파악은 다 되겠죠. 그러면 3파이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한 주기가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2파이 그렇죠? 3파이면 요까지 가서 요까지 요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3파이 여기 파이 0이 되겠죠. 코사인은 이 y축 대칭함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림이면 우리가 파악할 만한 그림은 다 나온 거다. 그죠? 그런 다음에 직선을 그을 때 얘가 0,0을 지나고요. 그죠? 8,1을 지나는데 8이 아마 사실 뭐 정확히 따지면 여기보다 크냐 작냐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작더라도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차피 교점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많이 찍다 칩시다. 아마 얘가 더 작을 겁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2분의 5파이가 이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대략 체크해 보면 5파이가 약 15점 얼마일 거야. 그렇죠? 그럼 16보다 작으니까 7점 얼마일 거야. 얘가 여기 위치가 분명 얘기 때문에 얘가 약 7점 얼마입니다. 정확히 봐도 되고. 알겠죠? 그러면 분명 7점보다 클 거니까 8,1이 여기죠. 요 점을 지나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쪽 버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마이너스 8 이쯤 있겠죠.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2는 5파일 거니까. 그럼 여기에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이상하지만 이 점을 지날 거다. 그래서 선을 이어주면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범위에 대한 가늠을 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 기준은 y가 1인 경우와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또 이제 18페이지 105번, 106번 이런 라인들도 평가원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선을 보일 때 4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출제할 때는 3점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알겠죠? 이게 왜냐면 이게 노출돼 버리면 이제 애들이 준비되어 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크게 이제 그 배점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이제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쌤은 둘 다 똑같은 문제인데 105번으로 갈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fx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k다.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죠.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게 약간 이제 일단 이 문제 이제 기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fx가 기본 문제가 내보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k 뭐 요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여기 이제 저런 유의 문제 기본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나와버리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거기 때문에 x가 일단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왔으면 y는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를 잡은 다음에 이 범위 안에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되는 뭐 그런 버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치는 우리가 요 앞에 문제에서 있는데 얘랑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각이 다른 문제는 못 풀어요. 알겠죠? 각이 같아야지만 풉니다. 각이 다른 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따로 없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각이 같아야지만 푸는데 우리가 이제 변환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변환. 삼각함수 변환 기억나십니까?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변환 가능하죠. 어떻게 변환 가능하죠? 이 y축이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얘가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변환시키는 방법을 배웠는데 알겠죠? 이게 변환이 되려면 이런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인지 능력이 뭐냐면 코사인 만약에 뭐 130도로 가볼게요. 일단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69도를 쓰겠습니다. 저 각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소위 부르는 라인이라는 건요. 예각에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라인을 잡을 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를 잡자는 거죠. 예각에서 라인을 잡는데 얘는 예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느 라인 문제냐라고 판단할 때 알겠죠? 요 각에서 선생님 40도 아니면 50도짜리네요 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130도는 잘 다루지 않아요. 40도나 50도를 다루죠. 알겠죠? 얘를 보면 선생님 40도짜리네요 라는 말이나 아니면 선생님 50도짜리네요 라는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를 내가 만약에 40도로 접근하고 싶으면 이 각을 코사인 90도 더하기 40도로 세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변환이 가능하죠. 이게 y축 기준이니까. 변환해버리면 사인 40도를 쓰시고 얘가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사인 40도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50도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죠. 50도로 본 친구들은 코사인 130도를 180도에서 뺀 거야. 50도. 이건 자기가 보기 나름인 거지.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은요, 얘가 X축이니까 코사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죠? 얘가 2, 4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얘들은 같은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 40도 라인으로 가든 50도 라인으로 가든 우리가 식을 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왜? 변환을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변환이 가능한 기준이 뭐냐? 잘 봐.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각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빼면 90도. 그죠? 합과 차가 90도나 180도나 이렇게 돼버리면 각을 맞출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의 차가 90도니까 이거는 각을 똑같이 동일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문제인 거죠. 얘와 얘도 50도와 얘는요? 즉 얘를 빼면 이게 그 뭐냐 80도가 나오는데 빼는 건 포인트가 없고 둘을 더하면 180도 바꿀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얘 두 각이 이쪽을 보든 이쪽으로 보든 합 또는 차가 축 위에 동경이 되면 각을 동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합이 되든 차가 되든. 알겠습니까? 두 각을 더했는데 그게 90도야. 바꿀 수 있어. 각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두 각을 뺐는데 90도야? 180도야?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거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여기 fx가 이렇게 각이 나왔는데 지금 쌤 얘랑 얘가 각이 다르니까 못 푸는 거 아닙니까? 못 풀죠. 그럼 각을 맞춰야 풉니다. 알겠죠? 각을 맞출 수 있는지 가볍게 체크하는 건요. 둘을 더하거나 빼봐.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파이예요. 각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드리면 이걸 각을 못 맞추면 우린 못 풀어.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각이 맞춰지니까 각을 맞추려면 변환으로 맞춰질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라고 아예 확정 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 이렇게 각을 맞출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더 좋은 거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지는 문제인 거야. 그럼 각이 맞춰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암산이나 아니면 센스 있는 방금처럼 뭐 90 더하기 몇 이렇게 적기 좀 애매하니까 그럴 때 제일 쉬운 처리는요. 얘를 그냥 t로 치환하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 같은 거 풀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한쪽을 깔끔하게 t로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변환이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쌤, 얘 말고 얘를 t로 잡아도 됩니까?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느 쪽을 t로 잡든 그냥 t로 문제 바꿔버리면 각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쌤이 얘를 t로 바꿔볼게요. x-4분의 3파이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중요한 게 범위죠. 근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x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니까 t도 모든 실수겠지. 그죠? x가 뭐 모든 값이 나오면 t도 모든 값이 나오겠죠. 범위를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진행할게요. 여기다 여러분 혹시 ft라 쓰는 건 안 돼. ft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x자리에 t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치환한 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기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특히 약수령 노수 뭐 이런 중요한 친구들은 이런 식은 안 되고 y라 써요. y는 해서 알겠습니까? ft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y는 t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x-4분의 파이를 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를 x자리에 넘겨서 4분의 3파이 플러스 t라고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얘를 집어넣으시면 봐봐. 4분의 3파이 플러스 t가 x인데 여기에 4분의 파이를 뺐잖아. 그쵸? 뭐가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역시나 변환이 가능한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나왔다라는 거죠. 더하기 k 식이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위의 식의 최대와 최소를 푸나 밑의 식의 최대와 최소를 푸나 결과는 같을 거니까. 알겠죠? 모양을 바꾼 거잖아. 자, 얘는 변환 가능하죠? 변환식 할게요. y는 변환부터 할게요. y축입니다. sin t라 쓰시고요. 2, 4분면입니다. 그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바뀌겠죠. 그죠? 그럼 얘가 사인을 바뀌었으니까 얘도 사인으로 가는 게 낫겠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더하기 k.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도 일반 유형이 되는 거죠. y는 내림차수 마이너스 sin t sin 제곱 t 플러스 sin t 플러스 k 더하기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의 최대와 최소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sin t를 치환해야죠.
우리가 보통 t로 많이 취하는 t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뭐 대문자 a를 또 많이 씁니다. 대문자 a로 가죠. 알겠죠? 그러면 sin t의 범위는 t가 모든 실수니까 sin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야 되겠죠. 이랬습니까? 정리한 y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k 플러스 1이다. a 범위는 요만큼만 보는 거죠. 이러겠어요? 2차 함수의 이 범위에서 최대치수 구하는 방이겠죠. 위로 불러. 꼭지점 a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1이고요. 그죠? 내가 봐야 될 범위는요, 마이너스 1부터 멀리 있죠. 마이너스 1이. 1은 가까이 있습니다. 난 이만큼의 그림만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2번이나 했지만 여기 앞에 있는 y는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치수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x는 이미 사라졌고 t도 이미 사라졌지만 어차피 이 식 자체에 대한 모양은 많이 바뀌었으나 y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얘가 구하는 최대와 최소는 y 값이니까 그냥 요 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면 정답. 최대는 얼마야? a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최대겠죠. 제일 높은 점이죠. 2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이니까 산수하시면 k 얘가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5가 되겠죠. 최대값. 알겠죠? 최소값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1이니까 k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얘가 최소값, 최대값. 문제 주어진 대로 적용하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나이도 좀 있는 문제인 건지 알겠죠? 단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꼼꼼하게 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치환이 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돼야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서 뭐 연습할 수 있는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또 질문. 109번, 110번은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요. 이거 뭐야? 완전 똑같네. 나와서 편집이 잘못됐네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소리죠. 알겠죠? 여러분 복습해서 풀어보시고요. 완전 똑같네. 네. 아무튼 넘어가서 그러네. 네, 세 문제가 그죠? 쌤이 편집해서 제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알겠죠? 복붙을 한 번 더 했나 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질문 19페이지 없어? 이미 잘했어. 20페이지 118번과 119번이 쌤 얘기한 그놈들입니다. 이 빡센 문제입니다. 오늘 썰면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100% 4점짜리입니다. 알겠죠? 이 두 문제는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알겠죠? 다른 문제 유사해 보이지만 깊이가 다르다. 이런 미리 좀 얘기해드리면서, 알겠죠? 잘 들어라 라는 얘기 미리 해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뭐 없습니까? 질문? 풀도 없어. 야 빨리. 아니야. 야 앉아 들어. 내가 문제 줄게.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할 118번과 119번 있잖아. 118번과 119번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118번을 풀게요. 118번이든 119번이든 모양이 식은 똑같네. 그죠? 질문만 다르네. 그죠? 그럼 IS를 풀게요. 118번을 가지고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는 폼에 가장 어려운 접근이 되겠죠. 알겠죠? 자, 문제는 적어 드릴게요. 주소 잘 봐라이. 자, 118번으로 선생님이 그냥 주관식 서술형으로 풀어드릴게요.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따져봐라. 이렇게 쓰는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식이 이래요. 0부터 x가 2파이 사이의 범위에 있고, 알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2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마이너스 2는 k.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했지만 난 그냥 K의 범위에 따른, 이런 완전 어려진 문제입니다. 범위에 따른, 우리 수투 공부도 같이 할까요?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GK라 할 때 리미트 K가 A로 가는 GK가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수트에서 극한 배웠을 거 아니야, 그죠? 존재하지 않는 A 값들의 합을 구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뒤에 말까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문제만 세팅하고 가야죠.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 방정식에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따져라 이 소리야. 결론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따지면 GK가 세팅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요 뒤에 얘기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됐어. 됐고. 이 방정식의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GK라는 새로운 함수라 이름 짓자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결론은 그냥 K의 범위에 따라서 실근이 몇 개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뒤에 단 문제는 이따가 처리할게. 알겠죠? GK부터 구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그 K 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게 목적인 거죠. 뭐 그걸 따질 줄 알면 여기 있는 118번이나 119번 해결되겠죠.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바꿔야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x 더하기 마이너스 사라지고 는 k 식은 오히려 깔끔해지네요. 얘의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따져라 이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치환을 해야죠. 그냥 풀 수는 없잖아. 그렇죠? 사인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t의 범위 어떻게 되죠? 0부터 2파이까지는 뭐 한 줄이 나가는 거죠. 그죠? t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부터 1까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풀은 문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는 k를 만족하는 거죠.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때 첫 번째 여러분 저번에 배운 거 점검. 요 2차 방정식이지. 실근의 개수 문제지.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네. 어떻게 풀어? 오케이. 맞습니다. 판별식 아니죠? 혜빈아 맞니? 판별식 아니지. 왜 판별식 아니지, 혜빈아? 서영아? 판별식 풀면 안 돼. 왜 안 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별식 아니야? 왜냐면 네. 아현이가 안 된대요? 미우야,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t의 범위가 없었으면 판별식 풀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 안 되는 거지. 선생님, 이 범위 안에서 실근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죠? 자, 우리 뭘 할 거야? 자, 얘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를 그리고 어느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고요. 그죠? 거기에 엔드 y는 k를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저번에 한 문제야 그냥. 그렇죠? 자, 저 그래프 그릴게요. 위로 올려. 꼭지점의 t좌표가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그죠? 내가 볼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좀 멀리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까이 있습니다. 1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 장담한 건데 수업만을 통해서 복수로 진행하면 절대 안 풀릴 거니까 추가 질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죠? 그죠? 일단 최고점부터 구해놓을까요? t가 4분의 1일 때 얼마야?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1을 산수선생님이 할게.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거 8분의 1 그죠? 제일 낮은 점부터 여기인데 여기 높이 얼마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이런 문제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위에 있네. 117번 같이 117번 봐봐. 잘 지금 선생님 이야기 잘 따라오세요. 117번 보시면요. 요건 물론 뭐 2분의 파이 더하기해서 정리하고 뭐 파이 더하기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알겠죠? 얘가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쉬워요. 얘도 봐봐. 얘가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해라. 그건 쉽다고. 그것도 물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와 비교하면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였다면 이미 답이 나왔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고 8보다 작고 나왔는데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K의 범위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 예를 들면 자, 실근을 갖는 범위는 당연히 여기 사이에요. 그죠?
오케이? 뭐 한번 적어놓으면 실근이 존재하는 범위는 K가 마이너스 3 이상 8분의 1 이하면 됩니다.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얘는 거기서 더 들어가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에 푼 경험이 있고요. 여기서 얘는 이제 K 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8분의 1이면, 그죠? Y는 K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실근이 몇 개처럼 보입니까? 교점이 한 개잖아. 그럼 선생님 K가 8분의 1이면 교점이 한 개 아닙니까? 교점 한 개 맞죠? 근데 실근이 한 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만나는 x 교점의 좌표는 t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K가 8분의 1이면 t 값이 한 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다시 x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실근은 x인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봐봐. K가 8분의 1일 때만 확인해 볼게. 이러면 t 값은 한 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실근은 t가 아니란 말이야. x 값이지. 이 한 개의 t가 뭔데? 4분의 1이었잖아. 그죠? 그럼 내가 x를 구하러 가면요. x는 뭔데? t가 뭐였지? sin x였어요. 그러면 sin x가 4분의 1 되는 게 이때의 실근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sin x를 그려보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면 색칠되고 슉 이럴 거 아니야. y는 4분의 1 그으면 교점 몇 개야? 2개죠. 그쵸? t 값이 한 개 나오는데 그게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몇 개야? 2개인 거지. 이해됐어요? 내가 모든 범위를 따지지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K가 8분의 1인 그 상황을 한 개만 따져본 겁니다. K가 만약에 8분의 1이면 쌤 교점이 한 개입니다. 교점 한 개 맞아. 그때 t 값이 뭔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t가 4분의 1인 다시 말하면 sin x가 4분의 1 된 게 몇 개인데? 2개입니다. 실근은 2개인 거죠. 결론을 내면 K가 8분의 1 때 실근이 2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내 눈에 비춰지는 이 한 개의 실근이 실제로 한 개의 실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야. 쌤 무조건 그러면 t 값이 나오면 그거 한 개당 2개 아닙니까? 아 그럼 모르는 거지. t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 개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파헤쳐서 정리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아주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자, K가 8분의 1일 땐 T값은 한 개지만 실제로 실근 2개인 건 이해하셨죠? 이런 구조를 파헤치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그래야 GK가 정리되겠죠. 자, 그럼 파헤쳐 가볼게요. 자, 그걸 파헤치려면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자, 우리는 sin x를 t로 치환했어요. 그죠? 그치? 치환 자체가. 그때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였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 y는 sin x 그려보면 y는 sin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y는 sin x가 0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빵꾸 뚫려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방금 살짝 엿봤지만 t 값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실근의 개수는 상황에 따라 틀릴 거란 말이야. 그죠? 왜 틀리냐면 아까 방금 봤지만 t가 4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y는 4분의 1을 그었을 때 만나는 게 2개였잖아. 이 2개였단 말이야. 결국 여기서 결정된 t값은요. 이 함수의 y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부터 좀 할게요. 봐봐. t가 만약에 1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x값 몇 개야? 1개. t가 마이너스 1 되면요? 1개. 말곤 1개가 되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죠? 아, t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 때는 t 1개가 실근 1개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t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나머지 사이 값일 거 아니야. 다행히 빵꾸가 뚫려 있어서요. t가 마이너스가 크거나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몇 개야? 교점? 2개죠. 그죠? 아,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요 범위에서는 교점이 t 1개당 실근 몇 개? 2개야. 이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시간 잘 봐봐.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안 되는 건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죠? 요 얘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따지기 위해서 잘 봐봐. 자, t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여기네요.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 하나 체크해놓고 t가 1인 지점이 여기네요. 요것도 하나 체크해놓고 요거 중요하니까.
요 두 개의 t값과의 교점은 한 개당 한 개야. 나머지 교점은 한 개당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이해되겠어? 자, 정리할게요. 정리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나는 요 점의 t값 좀 정리해 놓을게요. 여기 t가 얼마냐면 여러분 가운데가 4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이게 4분의 3을 간 거 맞죠? 4분의 3을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따져볼 게 많아요. t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답을 구할 준비는 다 됐어. 이해는 여기고. 이해도 됐어? 준비도 됐어. GK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Y는 K를 여기다 긋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GK랑 정리해볼게요. GK는 일단 쉬운 것부터 K가 8분의 1보다 크면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다는 거지. 일단 빵 나오면 처리할게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가 8분의 1보다 크면 얘는 그냥 빵이야. 요거 이해됐어요? 실근이 없잖아. 이해됐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위에서 내려올게요. 아, 밑에서 올라가자. 그게 낫겠다. 자, K가 마이너스 3이면 교점이 한 개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3일 때의 교점은 정확히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이야. 이거 한 개가 한 개잖아. 그쵸? 즉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결과적으로 실근 몇 개겠어? 교점이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t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한 개당 한 개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K가 마이너스 4이면 교점 몇 개다? 한 개로 얘기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 교점 몇 개야? 두 개인데 어디까지 두 개야? 마이너스 1 밑에까지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럼 일단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죠? 교점은 여기니까 여기서 보이는 교점은 한 개지만 그 한 개의 t값이 실근 몇 개가 갖는다? 두 개 같기 때문에 여기는 2라고 써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자 K가 마이너스 1 되면 다 와서 조금만 참으세요. 마이너스 1 되면 교점이 두 개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근데 요 교점은 t가 1이고요. 요 교점은 t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교점은 x 몇 개? 두 개. 이 교점 x 몇 개? 한 개. 총 3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쌤 말을 잘라도 됩니다. 이해 안 돼. 바로 질문하세요. 쌤 무슨 소리 그렇게 하면 질문하는 말이야. 설명 또 해줄게. 잘 따라와야 돼. 됐어? 예진아, 괜찮아. 이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됐어? 자, 쌤 설명 잘하고 있어. 지금 집중 잘해봐봐.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전달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거 지금. 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1가 왔어. 자, 마이너스 1과 8분의 1 사이에서는요. 교점 몇 개야? 두 개인데 여기에 t값 중에 얘는 없어, 그치? 그러면 한 개당 몇 개겠어? 두 개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총 4개겠지. 여기서 만나는 t값 한 개가 두 개, 여기서 만나는 t값 한 개가 두 개, 총 4개 만들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부터 8분의 1까지는 8분의 1까지는 총 4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 끝났어, 이제. K가 8분의 1일 때는요. 마이너스 아니야. K가 8분의 1일 때는요. 여기서 교점이 한 개인데 그놈의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놈 한 개 하는 실근은 두 개. 두 개인 거죠.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GK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상관 방식에 이제 지금 요 이야기, 요 함수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건 개있었다는 생각이 보지 마.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GK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여러분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관련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이제 혼자 다 오늘 수업 이해해가지고 혼자 막 목소리 지르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혼자서 쫙 풀어낼 수 있다. 그럼 끝났어요. 네, 배울 거 다 배웠어. 네. 더 이상 없어. 이 모의고사 문제 돌려도 똑같아. 더 이상 없어. 물론 모의고사는 다른 환경에 의해서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인 시만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 여기서는 뭐 스위치 아니냐. 알겠죠? 오케이? 그런 이야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봐봐. 이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와 상관함수의 핵심이 뭐야? 치환이에요. 치환을 하면 뭐가 짜증나는데 범위가 자꾸 바뀌어. 함수 환경이 바뀌어.
그걸로 내는 문제들이 엄청 많고요. 그게 뭐 3점짜리든 쉬운 4점 되게 많고 알겠죠? 거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딥하게 팍 파고 들어가면 이제 난이도 높아지는 거야. 결론은 치환에 대한 환경 변화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이쪽에 포커스가 있어요. 알겠죠? 이 수학원에서 1, 2, 3은 같은 결입니다. 지수로 함수도 계속 그 치환 쪽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상관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해 보시고 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수트에서 극한을 배우고 있었을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GK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요 말이 됩니까? 이건 극한값이란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들을 잡아라 이 말이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 주관식으로 얘기하면 21번쯤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A 값들을 구해라면요. 봐봐. 함수를 다 만들었으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포인트 일단 마이너스 3에서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0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는 2잖아. 그치? 저 문제 정답 마이너스 3 하나 발견. 그죠? 그 다음 보면 어디? 마이너스를 더 확인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2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는 4야. 당첨. 특이한 포인트는 없네. 8분의 1 당첨. 8분의 1 마이너스는 4고 8분의 1 플러스는 0이잖아. 8분의 1 당첨. 그러니까 범위가 분리되는 그 포인트를 다는 거죠. 알겠어?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답은 뭐 얘가 되지 않을까. 더하면 답이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또 뒤에 거는 그냥 재미삼아 다 먹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GK를 정확히 규정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 공부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면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따져서 그 디테일 다 이해해야 돼. 알겠죠? 이런 수능형 공부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 많이 푸는 거 아무도 안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혼자 그 근거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서 풀어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한 문제를 제대로 단단하게 잡으면 그걸로 웬만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학습이 다 돼버려요. 알겠죠? 요거 잘 복습해서 여기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요 프린트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프린트는 혹시 좀 위협한 친구들은요, 잘 챙겨놨다가 심심할 때마다 푸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질문 있어요? 아니, 됐어요. 필기하세요. 필기 필요하면 하시고, 뭐 사진 찍어놓든 필기 한잔 하시고, 잠 깨시고, 이제 그쵸, 이번 주부터 이 오전부터 학원에 이 좀비처럼 살고 있는 친구들 몇 있어서, 그죠? 대부분이군요.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죠? 첫 주는 선생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죠? 쌤은 체력이 이제 슬 안 되고, 이렇게 윈터 썸머를 보낼 때마다 매년 이제 늙어 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그치,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겠지. 너 나중에 다른 데 적어줄게. 알았지? 어디? 요거 4개? 요거 설명. 필기하시면 필기하세요. 4개의 이유는 봐봐. 마이너스 1과 8분의 사이에 있는 교점이 2개잖아. 그치? 그 교점이 2개인데 요때 t값이 여기든 둘 다 1이나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치? 1이나 마이너스 1이 없다는 건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t값은 t값 1개가 실은 2개가 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교점이 갖고 있는 t에 대해서 실은 2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2개 나올 거니까 y는 k 여기 사이에 있으면 교점은 2개인데 1개당 2개니까 총 4개의 실을 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여기 이해해서 끌고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뭐 이렇게 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럴 때 여기 옆에 이제 코너 같은 데 가셔서 소리 좀 지르고 으야! 이러고 좀 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알겠죠? 너무 이렇게 좀비처럼 막 여기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공처럼 굴러다니지 마시고 알겠죠? 가서 소리 한번 확 지르고 오시면 또 이제 하루 또 살만 합니다. 그렇죠. 문제에 맞게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코사인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풀어보면서 다시 이거 추가 질문 필요할 거 분명히 이 얘기 알겠죠?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됐더라도 복습을 진행하면 선생님 복습할 때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풀이 보면서 한 줄 한 줄 따라 푸는 거 어떤 거 의미 없습니다. 그건 아무 공부 안 됩니다. 풀이식을 정확히 보고서 이해를 다 했어? 혼자 풀어. 안 돼? 다시 풀이 봐. 이해했어? 다시 처음부터 혼자 풀어. 또 안 돼? 다시 봐.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 알겠죠? 거의 타협하면 안 돼. 대충 힘들다고 대충 맞다 그 다음 줄 이거지. 이렇게 풀면은 그 논리 꽝이야 그냥. 알겠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논리적 맥락만 다시 판단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싸워야 이런 특히 수능형 문제들, 이쪽 약간 깊이감이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쉬는 시간 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수능 필수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필수 유형 수트에서 느껴보셨겠지만 이 교재의 구성은요. 개념 정리용 문제가 30%, 70%는 준킬러급에 해당하는, 알겠죠? 수능형 문제 거의 대부분은 평가 위출입니다. 간혹 이제 이런 유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평가에서 많이 없지라는 건 교육청에서 끌고 온 게 좀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다 평가 위출이봐야겠죠. 그걸로 이제 평가 중에 이런 류의 문제로 난이도가 상승될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섭렵해 보자라는 의도를 만든 거고요. 자, 일단 짧은 시간에 정리할 거는 9페이지에 있는 지수로그를 배울 때 항상 배우는 노트 있으면 피시고요. 알겠죠?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에 대한 정리만 가볍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 개념은 맨날 까먹어서 알겠죠? 요즘에 최근에 이런 개념 문제를 잘 냅니다. 예전 기출에서는 이 개념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산 좀 체크하고 그냥 바로 수능위원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개념을 두들기는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겠죠? 여러분 다시 좀 잘 잡아둘 필요가 있다.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에 대한 비교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A의 N제곱근은 필기장에 적혀있죠? 이거는 지금 몇 개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와 이거의 차이 아십니까? 뭐 간단한 개념을 체크하기 위해서 4의 제곱근 뭐예요? 2와 마이너스 2죠. 꼭 두 개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곱근 4는 뭐예요? 세영 2? 네? 자, 긴장하지 마세요. 네. 얘는 2죠.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1 아니죠. 얘는 그냥 2. 얘는요 2 또는 마이너스 2. 선생님 얘를 2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이건 틀린 거지. 얘는 2 또는 마이너스 2.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 4의 제곱근이 물론 중상 과정입니다. 4의 제곱근을 구해라라는 건요 이게 질문입니다. 뭐뭐의 제곱근을 구해라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 야, 누구를 제곱하면 4가 되는지 구해봐 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 구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풀면 여기 나오겠죠. 오케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을 한 개만 쓰면 당연히 틀린 거지. 그럼 2개 보여줘야지. 선생님 얘는 뭡니까? 얘는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4. 루트는 영어잖아. 그렇지?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제곱근 4. 이거는 숫자를 읽은 거죠. 제곱근 4. 질문이 아니라 이 수를 한글로 읽은 겁니다. 제곱근 4. 알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2지. 네, 숫자 읽은 거니까. 그런 얘기야. 그래서 A의 N제곱근은요, N개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왜? 누구를 N번 곱하면 A가 되냐? N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잖아. 원래 3차 방식은 3개야. 4차 방식은 4개 보였죠? 네. 차수만큼 근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차, N개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그냥 N제곱근 A를 읽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에서도 개념적인 내용을 공부할 게 있고요. 여기에서도 개념적인 내용을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분리해드리면 여기가 더 중요하긴 하죠. 여기서 이제 뭘 중요하냐? A의 N제곱근 중 얘는 뭘 묻습니까?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옛날 말이죠. 여러분 내신할 때 그죠? 1번 문제는 내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가 뭔데? 누구를 N승하면 A가 되는지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3강수부터 했지만 두 그래프의 기준 Y는 X N제곱을 구하시고요. Y는 A를 그려야 되겠죠.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와야 돼.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Y는 X N제곱은요 상황이 두 가지로 나오죠.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옆에다 그릴게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Y는 X의 4제곱 저렇게 생겼어. Y는 X 6제곱 저렇게 생겼어.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죠. 3중분 가능. 알겠습니까? Y는 X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7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물론 n은 2 이상이기 때문에 1인 건 직선이겠지만 이 1의 제곱근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2 이상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림으로 생겼는데 그때 봐봐. 난 뭘 보는 건데? y는 a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y는 a가 여기 있다면 즉 a가 양수라면 교점 몇 개? 2개. 그죠? 아,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면 교점이 2개입니다. 실근이 2개라는 거죠.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0이면요? 봐봐, 1개잖아, 1개. 그죠? 얘가 음수면요? 빵개잖아, 빵개. 교점이 없죠. 실근이 없습니다. 그러면 n이 홀수라면요? a가 어디 있든 무조건 1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구조를 다 이해한 다음에 포인트가 뭐다? 쭈르르 올라가면요.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파악하려면 n은 홀인지 짝인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n이 홀수야? 무조건 1개. n이 짝수야? 뭘 봐야 돼? A의 부호를 봐야죠. 이미 체크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짝수면 A가 양수라면 2개. A가 0이라면 1개, A가 음수라면 1개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좀 더 나아가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8에 4 제곱근 몇 개죠, 여러분? 8에 4 제곱근 몇 개입니까? 4개죠. 중 실수인 거 몇 개죠? 2개죠. 그죠? 용은 다 파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걸 구해라 그랬어. 뭐야? 그걸 구하래. 2개 있다면서. 뭔데? 그 뭐야? 시험이 뭐야? 8에 4 제곱근 중 실수인 게 2개래. 그렇지, 2개지. 그걸 구해라. 이렇게 했어. 예진아 뭐야? 루트 2? 엎드려지. 뭐예요 이거? 준성아 뭐해? 2개인 건 다 알잖아. 이거 구하라니까. 그게 뭔데? 4 제곱근 8 이랑 마이너스 4 제곱근 8이랑 이렇게 2개죠. 항상 제곱근은 씌우면 됩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봐봐. A가 양수면 이게 그 Y축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한 개, 왼쪽 한 개 나와요. 이게 대칭이에요. 이쪽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n 제곱근 A일 것이고 양의 제곱근 2개일 때는 양수인 거 한 개, 음수인 거 한 개. 얘는요? 마이너스 n 제곱근 A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저도 2개 나온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에 세 제곱근 몇 개야? 3개죠. 중 실수인 거 몇 개야? 1개죠. 그게 뭔데? 혜빈아 뭐야 그게? 세 제곱근 맞습니다. 이러고 하면 돼 그냥. 이랬습니까? 여기서 좀 특이점 있어요. 봐봐. 야 이거 지금 내가 실수라 그랬어? 실수가 아니라 그랬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8에 세 제곱근육 실수인 거 구한 거야. 이거 실수라 그랬어? 실수가 내가 우리 구했잖아 방금. 실수를 구한 거야? 실수가 아닌 걸 구한 거야? 아니 자식아 지금 실수인 거 구했잖아 자식아. 실수인 거 구했잖아 지금. 그렇지. 자 우리 시연이가 선생님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래서 말은 바로 해야죠. 루트가 아닌데요. 루트는 여러분 루트라는 말은요 여기가 2일 때만 쓰는 거예요. 이 루트라 읽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세 제곱근이라 있는 거야. 전 알겠어? 이 루트 아니야.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들어가면 허수죠. 그건 실수 아닙니다. 세 제곱근 안에는 마이너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양이 어색하겠지만 이거 마이너스 2예요. 알겠습니까? 왜? 세 제곱근, 즉 홀수 제곱근 안에는요 마이너스가 있어도 돼요. 왜냐면 세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세 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산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걸 산수할 때는 산수할 때 봐봐요. 이 마이너스를 봐봐.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연산이 어려우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그냥 빼도 돼. 여러분 문제를 다양하게 풀다 보면 이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있는 경우에 연산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어야겠죠. 그럴 때 그걸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빼놓고 풀어. 알겠죠?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음수입니다. 음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 홀수 제곱근 안에만 음수가 들어도 돼요. 그건 실수입니다. 짝수 제곱근 안에는 4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이런 수는 없어. 이런 수는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하지만 홀수 제곱근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여기에 숨어있는 개념들은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이 다 잘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해가 될 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개념적인 건 이게 홀수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 또한 실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건 이해해보야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연산은 이거죠. n 제곱근 안에 a의 n 제곱이 있을 때 다음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 저거 어떻게 풀어? 풀면 어떻게 돼? 이거 산성 어떻게 되냐고. a? 준서가 n 제곱근 a의 n 제곱이야. 잘 안 보여? 네, 써줄게. a n 제곱근 a n 제곱이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고. 뿔마이. 알았어. 그렇죠. 또 보세요. 알겠습니까? 뭐야?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풀이는 달라져야지. n이 홀수야? 여기 n입니다. n 짝수야? 뭐 어떻게 돼? 절대값. 아이가 기억나니? 절대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뽑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세제곱근 안에 방금 했잖아. 마이너스의 세제곱이야? 아 이건 뭐 마이너스 2야. 알겠습니까? 4제곱근 안에 마이너스의 4제곱이야? 아 이거는 이런 단계를 거쳐주세요. 2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 대한 풀이 능력 정도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개념적인 거 끝. 그 다음에 연산 문제죠. 연산은 여러분 잘할 거라 믿고 알겠죠?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시죠. 쉬었다가 가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어찌됐건 자 방금 얘기한 A의 n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 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교재 오늘 받은 교재에 4번 문제를 가볍게 이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 다 여기 뒤로 보시면 다 기출 문제라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보시죠. 4번입니다. 여기 뭐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여기 이제 A의 n 제곱근 중 이거 어디 있어?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그죠? 일단 첫 번째 체크할 게 이제 n의 홀자, 그죠? 홀수냐, 짝수냐 이걸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이고 두 번째 짝수라면, 그죠? 홀수라면 볼 게 없는데 짝수라면, 그죠? A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풀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문제 적용해 보면, 봐봐. 4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4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n-4의 세 제곱근 중, 자, 바로 가볼게요. n-4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여러분 fn이 얼마죠? 얘가 이제 a에 대한 해당하는 거죠. a의 세 제곱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fn은 얼마야? 1이겠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앞에 있는 a의 부호와 상관없이 어차피 세 제곱근이라면 홀수니까 실수인 건 한 개겠죠. 저 됐습니까? 뭐야? fn은 1이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n-4의 nn-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자라고 나온 순간 우리가 뭐 금방 배웠으니까 바로 파악되겠죠. 아, 얘가 이번엔 4제곱근이니까 얘가 양수면 2개일 것이고 0이면 1개일 것이고 음수면 1개겠죠. 뭐 거기 바로 나오겠죠. 방금 정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얘기겠습니다. fn이 gn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n의 값들을 구해봐라 이 말인 거죠. 이건 뭐 쉬운 4점이 사실 아니었죠. 뭐 체크 포인트가 정확히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fn이 이미 1이기 때문에 그죠? gn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얘가 될 수 있는 게 2 아니면 1 아니면 0이잖아. 그렇죠?
얘가 양수면 2일 거고 0이면 1일 거고 음수면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나 소리야? 0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음수라는 얘기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이 문제 질문은 n-4가 음수가 되는 n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음수는 되잖아. n은 0과 4 사이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n은 1, 2, 3 세 개가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요건 비교적 4점이 달려있지만 쉬운 버전의 문제죠, 알겠죠? 이게 예전 기출은 15번이 여러분이 아는 그 15번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겠죠? 쉬운 4점에 위치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가벼운 문제였고, 알겠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치고 들어가는 패턴을 보면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혹시 뭐 헷갈리신 분 바로 질문하세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서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알겠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을 보시면요, 좀 유사한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6번입니다. fx는 여러분 얘가 주는 이런 그 모양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 이걸 굳이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어 놓은 건요. 요거 좀 기본기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요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얘가? 2차 함수를 굳이 이렇게 준 건 왜일까? F가 K겠죠, 그렇죠? F가 K인데. 자, 이런 모양을 왜 줬을까? 그렇죠. 우리가 또, 그죠? 중2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캐릭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애기들의 기본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이 예전 기억을 잘 살리다 보면, 고1 때는 오히려 잘 안 써야겠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팁으로 노트에 한 줄 써봅시다. 꼭지점이, P, Q인 2차 함수, fx가 있으면 fx는 있을까요? 아닌데 이상한데 x가 어디냐? 꼭지점이 P, Q인 fx가 이때입니다. 2차 함수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는 이게 사실 어릴 때 배웠던 내용이야.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잡고요.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꼴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저기 이제 어떻게 출발한 거냐면 이런 거야. 근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차 함수가 있으면 이 꼭지점 얼마야? 이거 꼭지점 얼마야? 0,0이죠. 그죠? a가 양수 아래로 몰로 a 양수 위로 몰로 그쵸? 얘는 꼭지점이 0,0인 건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얘가 0,0인데 이 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저렇게 생겼어. 오케이? 저는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물론 저렇게 쓸 일은 없는데 우리는 왜냐면 꼭지점 구할 때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공식을 쓰잖아. 우리는 저런 모양 필요 없는데 가끔 얘네들이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이걸 왜 준 거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접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던져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그냥 2차 함수 일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봐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준 이유는 f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여기 높이가 k 2차 함수야 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그냥. 알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띠는지 모르겠죠. 아직은 우리 푼 게 없으니까. 알겠죠? 다만 얘의 의도는 이런 그림으로 접근해라 라는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으면 해석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죠? 노트 읽으실 때마다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의도입니다. 그때 자 그걸 알겠는데 자 2차 함수 줬어. 꼭지점이 2,k이고 위로 볼록이 2차 함수 줬어.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갑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에 2개 있을 때 k 값을 구하래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에 2개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라 했냐면 루트 3의 fn 요거 좀 이쁘게 쓰면요 3의 2분의 fn 요거 괜찮겠죠? 여러분 지수법칙 다 정리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얘의 자 얘의 4제곱근 중 스톱 좀 더 읽을까? 중 실수인 것은 스톱 몇 개 있죠? 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 있죠? 2개 있겠죠. 왜? 짝수 제곱근에 여러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양수야. 잠깐 내가 삼지선다고 그랬는데 다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내가 지금 분명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이랬는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야 이런 거 같아서 대화가 되잖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아, 둘 다 가능하다. 빨리 의견 내봐. 끄떡끄떡한 친구들 빨리 의견 내봐. 양수야, 음수야, 둘 다 가능하죠. 쌤, FN이 뭔지 모르는데 뭐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양수. 이게 어떻게 하냐? 양수, 양수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지수함수 기억 안 나요? A의 X승을 T로 시험할 때 이거 T에 보면 뭐가 튀어나와? T는 양수죠. 왜? 이런 지수식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역수를 얘기하는 거지. A분의 1이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지수식 자체는 항상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정황상 음수는 말이 안 되겠죠. 얘가 실수인 게 이때잖아 지금. 그죠? 저건 무조건 양수입니다.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밑이 양수인 상태의 지수식은 무조건 양수죠. 알겠죠? 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말한 실수인 건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2개까지 이제 인지가 됐어. 그때 그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이거는 그 실수인 걸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구할 수 있죠. 야, 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구하래요. 구해서 곱하래요.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4제곱근 3의 2분의 fn 이랑 마이너스 4제곱근 3의 2분의 fn 이렇게 있겠죠. 알겠습니까? 봐봐. 모양이 특이해도 이렇게 쭉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망설이는 순간 못 푸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요렇게 2개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야, 좀 더 이쁘게 쓸게요. 곱할 거니까. 쟤는 뭔데? 3의 8분의 fn 이해됩니까? 그죠? 요게 4분의 1승이니까 곱하면 그죠? 얘는요?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이야. 요까지 되시겠죠? 그쵸? 오케이? 얘 둘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얘가 지금 시키는 거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얘 또한 봐봐. 평가 4점이잖아. 11번이면 살짝 어려지나 말라는 4점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둘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곱할게요. 얘 둘 곱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일 것이고 3에 지수끼리 합이니까 8분의 2fn 약분하면 4분의 fn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알겠어요? 봐봐. 얘 둘 곱하면 마이너스는 붙여놨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 8분의 2fn 그죠? 4분의 fn 됐습니까? 이거 맞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9래요. 3의 제곱이죠. 이해했어요? 결국 마이너스는 나도 알 거고 4분의 fn이 2라는 거니까 fn이 8이나 4구나. 이 얘기 하나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헷갈리게 된 거야 지금. 알겠죠? A의 n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스토리를 잡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질문은 야 fn이 8되는 in 제일 처음 얘기가 뭐였어? 자연수 n이 몇 개라고? n이 2개일 때 자연수 맞죠? 상수는 그냥 k 값을 구해봐 이 말이야. 이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박스 안은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박스 안의 질문과 위에 있는 질문의 성향이 아예 달라. 알겠죠? 이렇게 위에가 세팅만 한 거고 박스를 풀었더니 결국 박스를 막 풀었더니 결국은 fn이 8 된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럼 얘의 질문은 fn이 8 되는 n이 2개가 있을 k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따져볼게요. 봐봐. 자,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n은 지금 자연수입니다. 그죠? 자연수 n을 대입해서 8 되는 n 값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 y는 8이 있겠죠? 이랬습니까? y는 8이 당연히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값이 2개니까. 여기 fx잖아 지금. 그죠? 이랬어요? 그때 얘도 자연수가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2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가 2야. 그러면 얘보다 작은 쪽도 자연수, 얘보다 큰 쪽 자연수니까 여기 얼마밖에 없어? 1밖에 없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내가 뭘 따지는 거야? fn이 8인 자연수에는 2개가 존재하는 k값 잡으래요. 그러면은 n을 대입해서 8 되는 게 2개를 이렇게 생겨서 여기 하나 2개가 있을 거 아니죠? 그러면은 2보다 작은 자연수도 한 개 필요하고 2보다 큰 자연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보다 큰 자연수는 열라 많겠지만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1을 대입한 게 8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이 멘트를 통해서 야 F1이 8이야 라는 결론을 하나 준 겁니다. 알겠죠? 이 함수의 상황을 토대로 찾아내란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단순한 수식풀이 문제가 아니야. 이런 따지는 것들이 당연히 여기 쪽에 나오는 이제 수능 문제들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으나 이런 스토리 자체를 찾아가고 잡아내는 건 힘들 수 있다. 알겠죠?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복습을 해보기 바라십니다. 알겠죠? 네. 다시 풀어보세요. 꼼꼼하게. 그런 류의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지수법칙 쪽에서 잘 나오는 문제 필터는 뭐냐면 뭐 8번이나 8번 봐봐. 쓰지 않을 거예요. 8번 봐봐. n이 1부터 3까지고 n은 1부터 8까지인데 두 자연수 m에 대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는 뭐 가볍게 얘기 드리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뭐 해서 뭐 얘가 말하는 자연수가 되는 거. 자연수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찾으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9번도 마찬가지 9번도 봐봐. 이런 문제는 일단은 그 3점짜리 쉬운 4점 잘 나옵니다. 알겠죠? 9번도 보시면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의 n제곱근 중 양수인 것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n가 뭐 틀은 비슷하죠? 그죠?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m의 범위와 n의 범위를 잡아놓고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그냥 거듭제곱을 막 때려서 박아놓고 알겠죠? 야,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mn이 뭐가 되면 되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류의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알겠죠? 그 중에 선생님이 한 개만 건드려 볼게요. 네, 선생님은 10번을 가겠습니다. 10번. 아닙니다. 11번을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얘가 좀 빡세 보입니다. 지금 보시죠. 이 표현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해보고요. 자, 11번 가볼게요. 자, 이런 걸 봐봐. 1이 하는 세 양수 A, B, C 다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알겠죠? 환경은 매번 선생님 수능형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환경은 계속 바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이 문제의 소재를 연습해봤자 훈련일 뿐인 거야. 어차피 또 새로운 표현을 쓸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줄 거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지. 알겠죠? 자, 이 한번 가보시죠. 자, 1이 하는 세 양수 A, B, C가 있는데요. 1이 하는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너상 M,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게 제일 풀기 빡세겠죠. 왜? 뭐 최대 최소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모든 개수를 정확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찾아가 보시죠. 봐봐. 자, 일단 A, B, C는 1은 아니고요. MN은 자연수입니다. MN이 자연수인데 이건 찌그러한 소리야. 자, 가부터 풀어보죠. 세제곱근 A는 자, 세제곱근 A는 그죠? B의 M제곱근이래요. B의 M제곱근이래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요 말인 거죠. 그죠? 오케이? 지금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하고 볼게요. 루트 B는 요거 루트 맞아요?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2겠죠. 그렇죠?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C는 A12 있으니 4제곱근이랍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됐습니까? 정리하시죠.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N이 몇 개 있겠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단순한 풀이가 아닙니다. 어차피 어떻게 풀이가 되겠어? 식을 잘 정리해서 깔끔한 모양을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죠. 이걸 만족하는 M은 뭐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되겠지. 알겠죠? 그런 풀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요, A의 3분의 1 제곱이 B의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쵸? 요건 사실 이 모양보다는 좀 정리를 할까요? 아, 방향성이 안 보이니까 냅둘까? 일단 사실 이 모양보다는 양변에 3M제곱을 하는 게 더 모양이 이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A의 M제곱은 B의 3승인데 요게 모양이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뒤에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몰라서 알겠죠? 냅두긴 할게 알겠죠? 냅두고 그 다음 얘는 B의 2분의 1제곱이 C의 N분의 1제곱이다. 얘도 뭐 양변에 2n제곱 해버리면 B의 n제곱이 요것도 이쁘지 않니? C의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얘 바로 풀면 4분의 10이니까 A의 세제곱이네요. 자, 됐습니까? 일단 주어진 대로 C를 정리해서 하나, 둘, 세 개 나왔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쌤도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릴지 예측은 잘 안 돼요. 사실. 알겠죠? 좀 쉬운 문제도 예측이 되겠지. 내 입장에서 예측이 잘 안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냥 막 때려놓고 뭐 하다 보면 뭐 나오겠지. 약간 이런 편안한 마음이 필요해.
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문제를 또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 상황을 딱 보면 힌트가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아 얘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 답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미친놈이야 알겠어. 문제를 못 풀어. 나도 그렇게 못 풀어. 무슨 소리야. 알겠죠? 그게 보이는 얕은 문제도 있죠. 알겠죠? 근데 대다수의 문제는요 그딴 거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겠죠? 뭐 되겠지? 가벼워야 돼. 특히 연사 문제는 알겠죠? 뭐 그런 게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알겠죠? 어차피 나도 안 보여 알겠죠? 해보죠.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얘부터 집어넣어 볼까? C가 있으니까 얘가 제일 만만하잖아. 그렇죠?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의 N제곱이 여기 집어넣으면 A의 6제곱이 그렇죠? 오? 그럼 이것도 A, B가 있고 여기 A, 뭐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체크해보죠. A의 M제곱이 B의 3승이고 B의 N제곱이 A의 6승입니다. 알겠죠? 얘 둘 엮겠습니다. 오케이? 얘 둘 엮으려면 봐봐. 뭐 B로 맞추든 A로 맞추든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쌤은 그냥 B가 보이니까 B로 맞출게요. 여기에 양변에 N제곱을 하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러면 A의 MN제곱은 B의 3N제곱입니다. 이게 됐어요? 양변은 N제곱, N제곱 한 거야.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왔는지 알겠지?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에 그죠? B의 3N제곱 A의 18제곱이 같은 거잖아. 그쵸? 아, A의 MN제곱이 A의 18제곱이 오, 발견. 이건 발견이지. 분명히 내가 진실되게 얘기하지만 난 이렇게 될지 몰랐어. 알겠습니까? 그냥 연립하고 있는 과정일 뿐인 거야. 어떻게 될지는 가서 봐야지.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보나. 알겠죠? 오, 발견. 요게 이제 미소 타이밍이죠. 아, 기분이 좋아진다. 아, 잡았어. MN이 18되면 되네요.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발견으로 수능용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안 풀거나 이런 경험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요. 자꾸 뭐가 있을 줄 착각한단 말이야. 왜?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고. 이게 없어 생각보다. 물론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죠. 알겠죠?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게 단단하면요. 그거를 팍 두들기가 보면 발견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아 찾았네요. 얘를 만족하면 해결되나 보네. 그러면 둘의 곱이 18되는 MN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MN이 18의 약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따질 때 조건 잘 보시고 혹시 MN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그런 것들 틀리면 아까우니까 1만 아니면 되는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야. 또 1, 18 해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다 풀고 그죠? 1은 안 되네요. 1은 제끼고 2, 9 가능하고 3, 6 가능하고 6, 3 가능하고요. 9, 2 가능합니다. 4개밖에 없네요. 답은 4개. 1번. 여러분 꼭 푼 다음에 여기서 뭐가 사용되는지 봐야 돼. 알겠죠? 이거 막상 여러분들 시험이나 모의고사 만들잖아? 못 풀걸. 왜? 쉽게 접근을 못하니까. 알겠죠? 그냥 들이대보시면 생각보다 잘 발견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이런 연상 관련 문제들은요. 표현 잘 넣으시고 다 두들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개 더 가볼게요. 13번입니다. 요번에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숙제 좀 더 머리 아프니까 선생님 풀면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여기 경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죠? 1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요. 자, 최근에 풀건 기출 문제인데 보시죠. 치우겠습니다. 이건 공부용 풀입니다. 자, 13번 보시면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최고참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해라. 뭐 어떤 문제인지 아직 정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문제 읽어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가 0이 되는, 그죠? 이거 n차 방정식이고요. 이거는 2차식입니다. 그죠? n차식과 2차식이 있어야겠죠? 얘 둘을 풀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게 각각이 중근이에요. 이런 항상 이해하지만 끊어읽기 하겠죠. 문장을 던져주면 거기서 뽑아먹는 거 확실히 뽑아먹어야 돼. 아직은 그 뽑아먹은 도구가 없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알겠죠? 자, 이런 말 줬어. 이거 치고 들어가야 돼. 자, 봐. 잠깐만. 얘네들의 곱이 0이라는 건 이거 읽고 넘어가면 이 문제 끝입니다. 이거 풀 알겠죠? 여기서 다 뽑아먹어야 돼. 봐봐. 얘 둘의 곱이 0이라는 건 x의 n제곱이 64가 되는 거 또는 fx가 0이 되는 거. 여기서 실근 나오는 거 아니야? 사용 맞니?
얘 둘의 곱이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야, 여기에서는 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거 2차식이니까? 실근이 어떤 상황들이 가능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식은? 아니면 중근? 아니면 실근이 없을 수 있겠죠. 이런 게 빨리 인지돼야 돼. 왜냐면 봐봐. 실근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그죠? 특히 지금 우리가 푸는 건 다 수능 문제고요. 다른 문제, 얘는 어려운 문제야. 22번입니다. 알겠죠? 이건 최근 기출이에요. 빡센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계속 두들겨서 잡아내야 돼. 알겠죠? 얘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알겠죠? 봐봐.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야, 서로 다른 두 식인데 둘 다 중근이야.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실근 두 개일 수 있고 중근일 수 있고 실근 없을 수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야 돼. 이게 뭔데? 64의 n제곱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게 비춰지지 않더라도 이거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냥 푼다는 것은 n이 지금 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n이 만약에 홀수라면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렇게 홀수라면 얘를 만족하는 실근 몇 개일까? 한 개예요. 그게 정확히 확정지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무슨 의미야? 누구를 n제곱하면 64가 되는 이런 뜻 아니야? 그죠? 이걸 얘가 이런 멘트를 일부러 안 쓴 거지.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방정식으로 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딱 보고 잠깐만, 저런 뉘앙스가 생각나면 완전 좋은 거가겠죠. 왜? A가 이미 양수야.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실근 몇 개? n이 홀수라면 실근 몇 개? 한 개. n이 짝수라면 실근 몇 개? 두 개일 거란 말이죠. 그 실근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봐봐요. x 4제곱이 64예요. 이거 실근 구할 수 있어요. x는 어차피 64의 4제곱근이 x라는 거야. 4제곱근 64 하나랑 마이너스 4제곱근 64야. 뭐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런 의미를 숨겨놓은 거라고 지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습용 문제라고. 준서가 잘 들어보라고 얘기했지. 그럼 봐봐. 얘를 보고 이런 걸 떠올려서 절감해서 쌤 n이 만약 홀수라면 실근이 한 개일 것이고 짝수라면 두 개일 건데 그럴 때는 양의 제곱근 한 개, 음의 제곱근 한 개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봐봐. 여기서 맥스 나올 수 있는 근이 두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0개일 수 있겠죠. 얘도 두 개, 한 개, 0개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이 중근이래요. 그러면 중근이라는 건 겹치는 근이 두 개 있다는 소리잖아. 실제로 근데 얘가 근을 총 몇 개 갖는 소리야. 겹치는 것 한 개, 겹치는 거 한 개, 총 4개가 나는 거죠. 둘둘이 겹친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죠. 얘가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죠. 그래야 그 4개가 둘둘 겹쳐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면서 중근이 가능하겠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쌤 근이 한 개일 수 있잖아요. 불가능하지. 얘가 한 개면 얘가 맥스 2개를 가지면 3개잖아. 중근 만날 수가 없잖아. 얘가 둘을 갖고 둘이 가서 둘이 맞아 떨어지니까 중근 같겠지. 이해되겠어? 이런 판단들을 하라고 이 멘트 던져준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그러면 봐봐.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요. 오케이?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겁니다. 그게 서로 같겠죠. 중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럼 봐. 얘가 근을 2개 간다는 거 우리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돼? n이 뭐일 것이다? 짝수일 것이다. 그죠? 아니 n이 홀수면 실근이 한 개일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짝수라면 근 2개 구할 수 있죠? 64의 n제곱근 중 그 n이 짝수라면 양의 제곱근 64의 n제곱근 또는 마이너스 64의 n제곱근 이렇게 2개의 근은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모양을 좀 이쁘게 쓸게요. 이거 2의 6승이니까 2의 n분의 6 또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6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쌤이 얘기하는 근거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 풀이 문제들이 아니야. 알겠죠? 이제 우리 수능 문제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뭐가 많아. 알겠습니까? 생각할게. 알겠죠? 수학적 내용은 많지 않아. 알겠죠? 그냥 생각할 게 많아. 봐봐. 근이 오케이. 얘 하나 2개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얘도 얘의 두 분도 뭐 해야 돼? 얘랑 얘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중근일 거 아니야. 여기서의 근은 겹칠 수가 없고 양수하나 음수하나인데 그죠? 여기 겹친다는 소리지.
그럼 아하, fx가 이 두근을 갖는다라는 거, 그죠? 최고치한 개수가 1입니다. 아,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2였겠네 까지 올 수 있다고. 나 지금 가 하나 읽고 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절대 문제를 읽고 훅 넘어가면 안 돼. 국어 영어 풀듯이 쫙안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끊을게. 알겠죠? 뭐 던지면 이 자식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팍 쪼아대야 돼. 알겠죠? 다 뽑아내야 돼. 그러면 이까지 왔어 지금. 됐어? 할 거 다 했어 지금. 그래서 다 해서 할 거 다 했어. 이제 나오는 맛이죠. 알겠죠? 자, 이런 함수야 지금 fx는. 알겠죠? 그랬을 때 뭐라 했어?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그죠? 갑자기 나한테 fx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죠? 그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x축과 교점이 일단 보이지 않습니까? 2의 n분의 6승과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여기가 2의 n분의 6승이고 2의 n분의 6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일 거 아니야? 그죠?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다? 얼마일 때? 꼭지점의 x좌표 얼마야? 얼마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야? 안 보여? fx가 봐봐. x-3과 x 플러스 3이라 가자는 거. 약간 이런 모양 아니야 지금 얘가? 합차 모양이잖아. 얘가 그림 그리면 x축과 지금 마이너스 3과 3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이잖아. 그치? 꼭지점 x좌표 얼마야? 0이죠 0. 이게 모양이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거야. 왜? 쫄아서. 알겠죠? 그 이런 문제 아니야 지금? 꼭지점 x 0일 때야. 이 좌우 대칭함수잖아.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가운데 0이겠지, 그쵸? 얘가 말하는 fx의 최소값은요, f0을 입니다. 이해됐습니까? 0을 대입하시죠. 뭐 하죠? 마이너스 2의 n분의 6 곱하기 2의 n분의 6입니다. 이해됐어요?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에 이거 합치면 지수끼리 합 n분의 12승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얘 뭐래? 얘가 마이너스 정수래요. 음의 정수. 알겠습니까? 아, 그럼 뭔 소리야? 얘가 뭐다? 정수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아, 결론이 2의 n분의 12승이 정수가 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 이해되겠어? 그걸 만족하는 n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아, n은 뭐겠어? 야, 이게 정수려면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거든요. 오케이, 답 구했어. n은 뭔데? 1 돼? 확인했어? 1은 좀 찝찝하지 않아? n은 그냥 자연수네. 여러분, n의 조건 없었어? n의 조건 없었어요? n의 조건 없었습니까? 소리 너무 길죠? 한 번째 푸는데 뭐 한 번째 푸는데 말이 좀 많아요. 이런 느낌이 좋으죠? n의 조건 없었냐고. 미국에 없었어요. n의 조건. 짝수! 다 풀고 이런 거 놓쳐 틀립니다. 그리고 그 실수했다고 착각하죠. 명백한 실력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얼마나 잘 챙겨가냐 때문에 낸 거야. 봐봐. 야, 지금 답 다 나왔는데 여기서 수학적 어려운 거 없어. 근데 환경적으로 들어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보여있는 느낌이 들고요. 인정. 알겠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 빨리 이게 체화돼야 되겠지. 알겠죠? 이런 데서 비비고 있어야 돼. 알겠죠? 되게 심오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짝수니까 12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거. 뭐 있어? 2, 3 안 되고 4, 6, 12 끝. 그죠? 답은 얘가 되겠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근거에 입각해서 꼼꼼한 복습이 필요하다. 알겠죠?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본인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풀던데 최악입니다. 공부 안 돼요. 진짜. 분명 얘기하지만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뭐로 얘기할까? 지금 안에 포인트가 없네요. 나중에 포인트가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 꼼꼼하게 복습하세요. 그 근거, 이유 알겠죠? 왜 저기서 저런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거야.
다 질문하고 다 깨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수능형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능형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 없어요. 아직까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인 수능형이 무슨 패턴들인지 알아야 알겠죠? 접근할 거 아니야. 아직 여러분들 기본만 단단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스토리가 어려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죠. 틀리더라도 이게 경우의 수 때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틀리더라도 자기식의 논리가 있어야 돼.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논리를 잡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돼도 봐봐. 너네가 막 풀었어. 뭐 이런 수원이도 수선 막 풀었어. 풀어가지고 뭘 해왔어. 그러면 자기 풀이로 설명을 해야 돼. 선생님 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친구가 빨리 늘어요. 왜? 다 잡아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이런 친구들 오래 걸립니다. 진짜 알겠죠? 자기 논리가 있는 게 나아요. 오케이? 물론 뭐 논리는 필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지원해야지. 알겠죠? 근데 보면 자기 완전히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일단 진행해. 알겠죠? 뭐든 해. 끝장을 봐. 이 끝장본이 중요합니다. 끝장을 보세요. 그리고 꼭 나한테 와서 이제 친튀기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논리를 잡아오면은 되게 좋은 공부가 되는 게 여러분들 봐봐. 1단계 자기만의 생각으로 1단계 풀고 2단계 풀고 3단계 풀었어. 그럼 내가 그걸 만나자. 물론 다 말도 안 되는 풀이야. 예를 들면 알겠어. 그러면 1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고요. 그게 맞다 가정하고 2단계를 보시 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걸 맞다 가정하고 3단계 또 잘못된 게 다 잡아야 돼요. 그게 다 잡혀야 이런 4점짜리 하나가 완성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다 잡으면 3점짜리 그냥 완성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꼼꼼하게 복습해라. 어렵다고 제끼면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여기 지수 계산은 풀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지수 계산은 지금 선생님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얘기는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13페이지에 24번 파트를 보시면 선생님이 데이터 변형이다 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워낙 내신할 때부터 교과서에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잘 내는데요. 자, 이 27번을 볼게요. 27번. 요거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은 유형일 거야. 27번. 27번입니다. 요 데이터 변형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27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본 경험 좀 있으시죠? 이게 개념서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수능형 문제 더군다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 떨어지면 안 된다. 알겠죠? 쉬는 시간마다 코너 갔다 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와! 알겠습니까? 네, 화이팅! 27번입니다. 보세요. 자, 2xy가 75의 x승 이 5분의 1. 그 다음에요 3의 y승이 25래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마 내신 때 그나마 좀 공부했던 친구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지수록을 좀 딥하게 팠던 연산이라도 팠던 친구들은 바로 보이는 문제고요. 혹시라도 그 경험치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잘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그 나이도 높거나 되게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변형을 할 거니까. 알겠죠? 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개의 힌트를 주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질문합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모든 문제집 다 깔리는 기본 문제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레벨로 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 레벨 문제가 잠깐만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29번 갈게요. 2의 x승 3의 y승 선생님 그 문제 말고 내가 만들게요. 6의 z승을 주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구해라.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죠. 얘를 구해라. 이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 두 개가 이런 데이터 변형 문제를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연습한 두 단계야. 알겠죠? 첫 번째, 얘부터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 두 유형입니다. 지금 얘부터 가볼게요. 얘를 보시면 봐봐. 자, 75x는 5분의 1이고요. 3의 y는 25입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가 로고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문자 몇 개야? 두 개. 식 몇 개야? 두 개. 이거 x, y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얘 바로 x 구할 수 있죠. x 구해볼까? x는 로그 75에 5분의 1이야. 그죠? y 구할 수 있는데 y는 로그 3에 25야.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끝! 이런 풀로 돼. 알겠죠? 다만 이런 풀이의 공부는 사실 별 도움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출제자 의도가 파악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얘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얘가 뭐 산수 잘하니까 그냥 뭐 x, y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가지고는 이때 별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x, y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구하러 주는 거야. 이 모양을 만들라고 여기 있는 식을 잘 변형해서 해서 쌤이 데이터 변형의 이름 쓴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x, y에 집중하지 마시고 답에 집중하시라고.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잠깐만. 여기 x가 있는 식에서 x분의 1부터 만들게요. 그럼 양변에 여기 5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작업하면 갈게요. 그렇죠? 양변은 x분의 1제곱을 하겠습니다. 쌤 왜요? 이 모양 만들려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75는 5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 그죠? 25도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y분의 2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기본 단계야. 많이 경험 있을 거야.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하겠습니다. 3은 5의 y분의 2제곱입니다. 모양 이쁘네. 그쵸? 오케이? 세팅됐어. 뭐가? 준비가 됐어. 얘 만들죠? 어떻게 하면 돼? 야, 얘 x분의 1 더하기 얘를 하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쵸? 밑에서 위에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이랬으니까 나눠버리면 나눠볼게. 3 나누기 75는 나눈 거죠. 됐습니까? 얘 나누기 얘니까 어떻게 돼? 5의 y분의 2 더하기 x분의 2. 이해됐어요? 오케이? 내가 어려운 거 만들었어. 이해됐습니까? 약분할게요. 약분해버리면 이거 얼마야? 25분의 1이네요. 그죠?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구나.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도로 만든 거야. 이런 의도로 알겠습니까? 식을 잘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라는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자,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좀만 힘들어주세요. 이것도 이야기에 또 끝이 있을 거 아니니 좀만 힘내봐. 자, 들어갑니다. 자, 기본형 두 번째. 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2x승은 3의 y승은 6의 z승인 것 같대요. 자, 이런 거 만나면 예진아 어떻게 해야 되지? 능키. 그렇죠. 능키. 제 준비가 된 학생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필기장에 없을 수 있고요. 있나 모르겠다. 이게 여러분들 A의 X승은 B의 Y승은 C의 Z승은 이런 꼴을 만나던가 아니면 로그 A의 X는 로그 B의 Y는 로그 C의 Z는 Z랑 같다. 이런 꼴을 만나던가 AX는 BY는 CZ랑 같다. 이런 꼴을 만나던가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랑 같다. 이런 꼴을 만나던가 저 같은 풀이법이야. 알겠죠? 저런 U 모양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저런 U 알겠습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이 식 갖고 풀란 얘기 아닙니다. 뭐 하는 얘기냐면 는 T로 매개화를 시켜니 매개화를 해요. 이건 치환과 좀 다른 느낌이야. 여러분 우리가 배운 치환은 X로 되어 있는 식을 T로 바꿔서 풀어라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얘는 그게 아니라 AX, BY, CZ로 연결된 식을 T로 연결해서 풀어라 소리야. T를 매개체로 접근해라라는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는 T로 매개화시켜 풀라는 의도입니다. 아시겠죠? T로 매개화를 시켜 T로 엮으라는 얘기입니다. T로.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저런 해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문제 갈게요. 자, 2의 X승은 3의 Y승은 6의 Z승.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는 T 잡아야지. 는 T나 는 K 잡아야죠. 알겠습니까? 이건 X, Y, Z로 풀려는 얘기가 아니라 T로 연결시켜 풀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정리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봐봐. 2의 X승은 T, 다 T로 연결시킬 거야. 3의 Y승도 T, 6의 Z승도 T입니다. 이거 준비한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와 똑같은 세팅인 거야. 나한테 뭐 하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구하래. 그죠? 식을 만들겠습니다. 양변에 X분의 1 승하시고 2는 T의 X분의 1 제곱입니다. 양변에 Y분의 1 하시고요. 3은 T의 Y분의 1 제곱입니다. 양변 Z분의 6은 T의 Z분의 1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지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 둘은 곱하고 얘는 나눠야 되겠죠. 그죠? 둘을 곱하면 2 곱하기 3 나누기 6은 T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게 아닙니까? 이게 얼마지? 1이네. T에 빵승 1이겠죠. 0이죠. 이해겠습니까? 이런 유형 알겠죠? 요거는 이제 딱 개념 공부야. 이런 식의 틀을 데이터 변형이라 불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게 이제 실전형으로 가면요.
자, 갑니다. 31번. 보세요. 좀 있네. 끝났어. 30, 쉬운 거예요. 쉬운 거. 31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물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 이런 거 여기서 나왔어. 아 이런 거 데이트 변형이라고. 아 주어진 식을 잘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면 아,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보는데 봐봐 31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가볼게요. 네, 여러분 뭐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네, 보기만 하면 되지 않니? 자 봐봐요. 쌤이 이 이야기 전달하려면 네, 두 개는 봐야 돼서 알겠죠? 파이팅! 자 31번입니다. 봐봐요. 3에 a 플러스 b승이 4고요. 2에 a 마이너스 b승이 옵니다. 뭐 냄새는 비슷하죠?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3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래. 요거는 좀 쉬운 버전이야. 봐봐. 됐어? 뭔 소리야? 문자 두 개씩 두 개 a, b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어금니 게임으로 로그로 때리면 a, b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고 꼭 맞추고 싶어? a, b 구해서 때려 넣어. 답 나옵니다. 알겠죠? 물론 산술 잘해야지. 오케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이 두 식을 잘 이용해서 이거 만들어야죠. 얘 보니까 우선 얘는요 3에 요거 인수분해 하면 a-b랑 a 플러스 b 아니? 그죠? 얘는 방향성을 많이 준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닌 거야. 냄새 많이 흘렸단 말이야 얘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잠깐만 3에 a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거 먼저 쓸게. a 마이너스 b 뒤에 쓸게. 상관없잖아. 그쵸? 얘 만들려면 요거 쓰면 되겠네. 그치? 여기다 몇 제곱 하면 되겠어? a 마이너스 b 제곱. 그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3에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 제곱이 4의 a 마이너스 b 제곱과 같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있네. 그죠? 여러분 이거 얘 뭐 하면 얘가 돼? 제곱하면 돼.